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썬투자 송범성 실장 나오셨고요. 에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한 주였죠. 하루의 급락을 며칠에 걸쳐서 저희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장 관망이 아니라 플러스를 강하게 보여줘서 반갑습니다. 자, 증시 점검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하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김시은 팀장님, 이번 급락을 촉발했던 요소 중 하나가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공포였어요. 일단 간밤에는 어느 정도 만회해 주는 듯한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의 상승, 저희가 그러면 좀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반등 자체를 위한 반등으로 오늘을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불확실한 요소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하락이라고 했었던 부분들, 특히 하락에 대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투자에 대한 이제 지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서 두 가지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으나 관련했을 때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특히 슈마컴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의 하방이 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나왔던 매수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의 반등은 추세에 대한 상승보다는 좀 불확실한 요소가 하나씩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더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또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경기 둔화로 불려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맞긴 하나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을 원해요. 지금 경기 지표에 따라서 또 다시 해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CPI라든지 혹은 다음 주에 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급 주체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 현물, 선물 다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매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대기 자금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지지선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건 같다. 하지만 수급 쪽에서 보면 대기 자금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거만동할 때는 아니다. 좀 중심을 잡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송범선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코너 아마 처음 나오셨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번 주를 복귀해 보면 전약 후 강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상당 부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주말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 참 두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텐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건 이미 다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경기 침체라던가 또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전쟁 문제, 중동 쪽에서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한의회가 이제 사살되면서 굉장히 이란까지 개입을 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있는 원래 모르는 것에서 이제 공포심이 작아지고 뭔가 더 확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왔고 간밤에 이제 나왔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실업자들이 미국에서 고용 지표 경기 침체의 주된 내용이 고용 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실업자가 많다라는 측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괜찮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근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오늘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조는 좀 앞으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 아까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쪽은 또 화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점들은 공포심은 더 이상 자아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범선 실장님은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고용 얘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네. 실장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주간 단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8월 달 고용 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주간 단위 나오는 실업 청구 건수는 그 조사 기간이 다음 8월 달에 반영되는 그 기간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즉 이번 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괜찮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달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게임은 다음 주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8월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농업,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는 농업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농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해 두고 도시 측면에서 비농업 고용지표 이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 실업률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미 저번 주, 지난주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적이 발표됐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발표됐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주가가 움직이고 지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것이라고 컨센서스 바닥을 깔아놓고 있어서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더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큰 공포심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 안 갖고 공포감 자체가 우리 투심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려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보시죠. 1위 1비. 저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분위기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반등하면 현금 확보하시고 아. 눌렸을 때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크게 낙폭이 떨어졌고 저가에 대한 매수세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수라든지 앞으로 추세적으로 쭉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불확실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한 요소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고 관련했을 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불확실한 요소들을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웠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차트인데 월요일에 갭을 띄우면서 크게 하락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온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갭을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직 조금 더 관망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섹터라든지 혹은 종목군들 뭐 실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매집하셔도 좋지만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올랐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가면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시흠 팀장께서는 1일 비하지 말자. 요즘 시청자분들이 참 주식 투자하면서 이 얘기를 좀 곱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범선 실장의 전략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범선 실장은 안도의 한숨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보통 걱정거리가 많을 때 이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걱정이 많다는 건가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한숨 쉴 일도 많았고 최근 증시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다. 네.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50%, 60% 정도 나온 상황에서 지금 그 속도가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전해서 엔화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미국이나 이런 고금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청산이 돼가지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고 속도감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올랐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들 주가가 올랐을 때 판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내리겠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상승했다. 이런 엔비디아가 굉장히 요즘 AI 거품론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 꼈더라도 이미 거품이 다 제거됐고 다시 한번 우리는 출발할 준비가 됐어라고 엔비디아가 뭔가 신호탄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도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한숨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이렇게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중동에서 계속해서 사살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달 사이에만 중동에서 뭐 헤즈볼라라던가 아니면은 하마스 주요 인사들 사령관 지휘관들이 4명이 죽었습니다. 2달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저격으로 당한 거죠. 저격으로 암살당한 건데, 자, 이런 점들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시나르가 하마스의 이 수장으로 등극을 했는데 또다시 사살하겠다. 이스라엘에서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란의 참전 이런 것들이 좀 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11월 또 대선 있죠,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검할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 종목, 섹터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냉탕과 온탕, 그러니까 변동이 꽤 큰 쪽이 주도주, 대장주가 속해 있는 반도체입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제 이러다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나왔던 한 주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가 $100 다시 회복했고요. 큰 그림에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올랐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로 받아볼게요. OX 팻말 준비되셨다면 어떤 의견인지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두 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역시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신은 팀장님, 저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 희망,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사실 상반기에는 우려보다는 희망만 가지고 쭉 달려왔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려가 좀 걱정도 될 텐데 일단 사겠다. 그럼 반도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일단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힘이 더 달릴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긴 했으나 전반적인 흐름들은 아니고요.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입장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 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소형주가 최근에는 시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추세에 대한 흐름들로 보게 되었을 때 과연 반도체 투톱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소형주들이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약간 꺾였고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를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많은 시점이라 볼 때는 오히려 소형주보다는 반도체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형주가 곧바로 움직일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에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이제 SK하이닉스가 보조금 받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요일 오전에 HBM3 통과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거의 확실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 들어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요 플레이어였던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단기간에 빠른 반등은
살짝 아쉬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대형주를 접근을 할 때 보는 건 단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시계를 굉장히 길게 그리면서 장기로 바라보는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과연 꺾였는가 그리고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과연 꺾였는가를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길게 굉장히 길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가지를 고민을 해 본다면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맛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HBM 관련됐을 때 굉장히 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탄력도를 보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시임 팀장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사실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베타가 커서 그 회복 탄력이 더 클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이기도 한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자, 송범선 실장한테는 이렇게 여쭐게요. 반도체가 뭐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전반적인 주도주의 그 기본적인 여건은 다 갖춰 있죠. 하지만 대세가 되려면 아까 김시은 팀장이 얘기했던 이런 투터 외에 다른 것들도 상당 부분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해되었던 이 한미그룹의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약간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SK하이닉스 눌릴 때 사실 한미반도체가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HBM 자체가 이게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 이제 납품을 하고 또 SK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이런 밸류 체인 3단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SK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이제 한미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또 반도체 장비주들, 중소형주들이 오늘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저는 이 반도체 장비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반도체 여러 가지 만드는 장비주들 있죠. 그래서 원익 홀딩스라던가 원익 IPS 이쪽이 굉장히 장비 쪽으로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의 장비주들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다들 괜찮고 삼성전자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3E를 납품하겠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약간 이게 오보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상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톱도 괜찮지만 장비도 괜찮다라고 언급 주셨잖아요. 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나 반도체도 워낙 섹터가 다양하니까 이쪽 섹터는 그래도 좀 상승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원익 홀딩스, 원익 IPS 이쪽이 저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익 시리즈가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라서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원익 홀딩스가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스 이렇게 되는데 원익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소재 부문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 장비 쪽인데 그쪽을 둘 다 섭렵하고 있는 게 또 원익 홀딩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 가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원익 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후공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익 이쪽이 네.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려서 이제는 실적 부분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네.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매수하겠다 의견과 함께 좀 더 소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요. 오늘 상승의 중심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가 투톱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12% 급등, 신성 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등도 오르고요. 뭐 에코프로 이 그룹주 전체의 강세가 오늘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든 것도 투심을 살렸는데 중요한 건 검은 월요일 이후에 반대체보다 2차 전지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더 많이 붙었었다라고 하죠. 두 분께 투자 의견을 바로 받아볼게요. 매력적으로 봐도 될까요?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안 사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만도 하다라고 느낄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모멘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데 전기차 화재 소식도 끊이질 않거든요. 2차 전지 보수적으로 아직은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오늘 오르긴 하는데 뭐 꾸준하게 올랐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바닥을 완전하게 다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외국인 쪽이 또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코스닥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 흐름들이 나왔고 특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좀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반대로 1월부터 6월까지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2차 전지는 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던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더해지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나 다만 업황이라든지 혹은 뭐 센티로 보게 되었을 때 살짝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다시 또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 비중을 더 넓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실제로 업황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이게 되었을 때 실적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담아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노팀 등 이 화재를 막는 방역 관련 기업들의 강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뭐 불이 난다라는 노이즈를 막을 수 있는 쪽에서 오히려 2차 전지 분출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단기입니까? 일단 뭐 센티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센티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어느 제조사냐, 네. 중국이냐 한국이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이긴 하나 일단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팀장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기업은 실적이니까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송본선 실장님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근데 오늘 단연 2차 전지 그러면 에코프로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공교롭게 뭐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는 리더십 관련돼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에 어쨌든 전 회장이 포함이 됐으니까 이 관련돼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굉장히 에코프로가 이제 대기업으로 한층 올라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축에 그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던 걸 인정해주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러면은 양극재 쪽으로 워낙에 많이 눌렸죠. 올해 상반기에 오르긴 올랐어요. 2차 전지가 뭐 전해액이라던가 분리막 그래서 PNT라던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분리막, 전해액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양극재가 리튬 가격이 작년부터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이제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발동을 걸릴 준비가 됐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인천에서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굉장히 거기 있는 지하 주차장에 140대 정도의 차량이 불에 타버렸다라는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거를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CATL과 뭐 파라시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벤츠에 들어가는 네. 그 벤츠가 불탔죠. 벤츠 전기차가. 근데 이제
이번에 파라시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업계에서 배터리 1위고 파라시스는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라시스 들어간 거는 약간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화재가 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액체로 된, 그래서 분리막이 있고 분리막이 없어졌을 경우 양극재, 음극재 합쳐지면서 폭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고체로, 딱딱한 고체로 해서 화재 사건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쪽은 오히려 기름이나 석유 같은 것이 불이 잘 붙는다 생각하면 되고, 고체는 오히려 불이 잘 안 붙어요, 이상하게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잘하고 있는 게 삼성 SDI다. 삼성 SDI가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본격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2차 전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뷰가 2차 전지에 약간 다르기는 했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2차 전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테마성 재료를 안고 있는 쪽도 볼까요? 수산. 그리고 건설입니다. 자, 일본이 이달 들어서 8차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주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이 사조 그룹주예요. 근데 이 사조 그룹주가 이슈가 두 개 묶여 있더라고요. 어제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전했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를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기대감, 그 밖에 건설주, 대형,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한번 볼까요? 그 말 들어주시죠. 그럼에도 두 분은 안 사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요거 뭐 테마 그 이상 이하 아닙니까? 뭐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사건에 좀 더 치중을 해보게 되면 수산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종목군들보다는 제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려면 항상 대장주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일본 관련했을 때 모멘텀 자체는 다소 좀 연속성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 아쉬울 수가 있으니 좀 대장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주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리츠 관련 종목군들, SK 리츠라든지 롯데 리츠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천천히 움직이긴 하나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혹은 시세 차익도 함께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송범선 실장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건설주의 테마로서도 사조그룹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만 해도 북밸류가 뭐 5조 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건설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8월 8일 부동산 정책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반대로 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같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로 건설 붐이 일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쟁이 좀 끝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제가 아까 X 눌렀던 거는 그겁니다. 수산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전에 원래 식품주는 원래 좋은데 지금에서는 수산은 약간 X고 건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서 좀 얘기해 주셨죠. 수산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X고, 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처럼 공개해 주실 공략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실장님부터 도와주시죠. 저는 종근다 홀딩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약 바이오인데 요즘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굉장히 제약 바이오가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의 모회사죠. 종근당의 모회사로 기업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역사가 거의 10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역사의 증인이다.
그중에서도 실업 이런 것들 성과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냈던 것이고요. 최근에 신제품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미국 쪽이랑 계약, 작년에도 미국 쪽이랑 계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이 또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투자를 잘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등등 이런 신사업들, 원래는 이제 제약 바이오만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분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로서도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눌렸죠.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고, 역사가 이렇게 100년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은 회사가 힘들 때,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잘합니다. 항상 어려운 것들 잘 이겨내니까 이런 점들 봤을 때 종근당 홀딩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또 오늘 내렸는데 제약바이오의 전체 흐름, 좋아지는 흐름 이런 것들, 또 생물보안법 미국의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약간 압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니까 이런 것들 종근당 홀딩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있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저 가격 전략 지금 53,000원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 뭐 65,000원대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격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금요일입니다. 어떤 공략주를 갖고 오셨을까요? 좀 더 안정적인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시청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월요일, 화요일 관련했을 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견조한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조선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크는 굉장히 많이 찼는데 그럼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P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들 Q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카타르 에너지라든지 해운 동맹이 깨지게 되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전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더 하반기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점점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르 에너지와 이미 2월에 계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카타르 에너지와의 수주 이야기도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안 보기에는 아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좀 10,000원대까지는 보수 접근,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인 12,2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다만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이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85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사이의 시장 흐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여기에 공략주까지 더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수급 현황인데요. 박세미 아나운서 바로 만나보시죠.